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가죠. 오늘 관련 토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업체이고요. 그 반도체 후공정 외주 기업인데 좀 구조적으로 시장 성장 이상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인데 그렇다면 특히 후공정 외주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주식 관점에서도 시장이 성장하는 거 이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이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후공정 외주, 특히나 이 웨이퍼 테스트 이후에 이제 이 패키징부터 모듈 단까지 이제 진행하는 이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외주를 활용하는 비중이 올라가는 사이클까지 같이 시장에서 시장 성장과 얹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서플라이 체인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CPU 출시랑 그리고 플립칩 BGA에 대한 물량 증가, 그리고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BM의도 하반기부터 물량이 일부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 메모리 패키징 후공정 외주 업체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패키징 공정 중에서도 그 외주 비중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따로 존재한가요?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용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점점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 자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에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시켜서 전체적인 총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국내 위주의 이제 이 패키징 업체들, 사실은 이 패키징은 원가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 외에는 원재료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이 없었는데, 최근 3년, 4년 전부터 일부 업체들이 이제 저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동남아,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이 저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인들을 셋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저비용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정뿐 아니라 반도체 미세화가 고도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 팬아웃 PAP라든지 WLP 같이 고부가 패키징도 점점 더 기술 개발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 외주 비중을 늘리는 가운데 남는 비용들로 이제 고부가로의 전환을 같이 가면서 인하우스의 효율화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이클에 지금 맞물려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후공정 외주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비용단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저비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이 외주 비중이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단이 좀 중요할 것 같군요. 근데 연구원님, 사실 외주라고 하면 있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외주 줄 리는 없고, 네.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논리로 외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하청이라는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하청 기업이다 그러면 대금적인 결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청 기업이 모기업한테 전부 사업 설비를 다 오리엔트했는데 결국 계약이 끊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후공정의 외주 이 프로세스는 하청 기업과 모기업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후공정에서의 외주는 지금 말씀드린 메모리 패키징 말고도 3년 전에 비메모리부터 이미 외주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 LB세미콘 같이 웨이퍼 테스트 플레이어들이 구조적 외주 비중 성장의 수혜를 봤었고요. 이게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들은 사실은 외주를 주지 않으면 다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미 공간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공정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후공정 기존 아이템을 더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하고 공간을 더 이제 확보를 하면서 사람도 뽑고 하는 이런 비용적인
관점에서의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주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외 유수의 이런 후공정 외주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AS라든지 스태치팩, 암코 같이. 근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대규모 캐펙스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에 대한 비용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팹리스 업체들이나 이런 하청을 받는 이 업체들도 서로 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요. 이 외주 업체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그 다음 물량에 대한 투자 대응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하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인데, 상대적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물량 예측에 대한 가치성이 비메모리 대비는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가 그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었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도 다른 공정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외주를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은 더 커지는 가운데, 과거 대비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패키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 외주 비중을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취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네. 반도체 업체의 업황하고도 연결이 좀 크겠군요. 그렇죠. 반도체 사실은 빅그로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연간으로 빅그로스가 빠져본 적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외주 비중을 높게 활용하지 않다가 그 외주 비중이 올라가는 사이클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 딱히 외주 비중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업황을 크게 타지 않는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을 네.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나마이크론 하면 사실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IT 종목이기도 하고 또 유상증자라는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 저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마이크론 말고도 SFA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한양 디지텍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다 선호를 하고 있지만 하나마이크론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이제 그 물량들이 상장이 되는 가운데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는 사이클에 같이 왔기 때문에 빠지는 구간에 어떤 게 더 매력도가 있는가 차원에서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 강했던 하나마이크론이 더 그 빠지는 폭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 외주 비중의 증가가 모두가 처해 있는 공통분모라고 하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2029년까지 후공정 턴키 계약을 이미 맺어놨기 때문에 그 물량들에 대한 성장이 애드업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말부터 2025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에 대한 비저블리티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역시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 분기별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지분 가치까지 감안하면은 회사의 펀더멘털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사이클이 더 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적으로 최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지금 상황에서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쭉 들어보니까 투자가 상당히 활발했었다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결국 실적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 아직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종목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 이미 지금 작년에 큰 폭의 성장을 이미 구가했었죠. 2020년에 영업이익을 15억을 달성을 했었고 작년 영업이익이 아직 4분기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170억 이상이 나온 상태라 작년 연간으로 영업이익은 200억 중반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와의 턴키 사업은 올해 연말부터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큰 폭의 영향이 미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장비 구매를 위한 투자가 집행이 되었었고 그 집행이 작년 말까지 끝났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투자가
장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들이 올해 1분기부터 추가적으로 애드업되는 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올해 역시도 큰 폭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46%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 역시도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800억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 추정치 기준으로 1,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자회사 역시 올해도 계속 업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희 연구원의 탑픽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SK증권 한동희 연구원과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